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 결정하셨습니까? 요즘에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선 후보 이야기 많이 하죠. 물론 자유롭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서구 성남동에 있는 35년이 넘은 오래된 연립주택 16세대 무료 점검 사업인 원도심 하우징 닥터 서비스를 벌였습니다. 건축 구조, 전기, 설비, 가스, 보일러 등 부문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건데요. 하우징 닥터 서비스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아바의 맘마미아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즐길 권리가 있죠. 수년 전부터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투표에 참여한 것을 알리고 또 소통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손가락으로 엄지를 내보이거나 V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선거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유권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것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거철이 오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거리마다 붙는 벽보 아니겠습니까? 현수막도 있고요.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훼손이라고 하면은 벽보가 어느 정도 훼손됐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예. 벽보 내용 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낙서나 칼질을 하는 행위라든지 예. 특정 후보자의 벽보만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전체 그 벽보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훼손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모두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포스터 내용은 상하지 않게 하고 벽에서 떼어내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예. 이제 선관위가 후보자로부터 벽보를 제출받아서 똑같게 공정하게 벽보를 이렇게 첩부를 해놓는데 어느 예. 후보는 첩부가 안 돼 있고 어느 후보에는 낙서가 돼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께서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행위 모든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건가요? 혹시 이렇게 후진 주차를 하다가 잘못 벽을 긁었는데 포스터까지 같이 긁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죄에서는 이제 그 고의가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면 이제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보완 첩부를 하겠죠. 그렇군요. 예. 제가 너무 극단적인 또 사례를 질문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벽보 위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응원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다거나 작은 하트 스티커 붙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첩부를 하는 건데 어느 후보의 그 벽보에는 장미꽃이 꽂혀져 있고 어느 후보 것은 낙서가 돼 있고 그러면 유권자가 볼 때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그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공정성이 가장 우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벽보하고 뭐 현수막 같은 거 궁금한 것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수거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임의로 치우거나 뭐 없애버려도 되나요?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게시한 그 현수막들은 후보자가 이렇게 철거하도록 돼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첩보한 선거 벽보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유권자들이 치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여러 곳에 걸려 있는데 6248번님이 이번에 후보가 많아서 그런지 포스터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와 도로 사이 그 담장 같은 곳에 길게 붙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택시나 버스가 오는지 우회전해서 오는 차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스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그 첩보 장소에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사업장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예. 어떤 중요한 지금과 같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수막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달았으니까 후보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동 개시를 요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현수막 같은 경우라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장소를 그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제 뭐 장소를 이동해서 이렇게 첩보를 할 수도 있고 예. 그 민원을 이렇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벽보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가로 세로 뭐 브로마이드처럼 종이가 붙어 있는 그 15장의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각 그 선대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 당에서. 예, 맞습니다. 현수막은 동당 1매씩 그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후보자 측에서 정당 후보 측에서 게시하는 거고요. 예.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그 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8207번님이 공정성이 문제라면 모든 후보의 포스터에 똑같이 뭐 예쁜 꽃을 꽂아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재밌는 질문 주셨네요. 그 첩보 장소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많고 그 선거 관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이 먼저 선행이 돼서 개정이 돼야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내가 직접 이 후보를 당원은 아니지만 좀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인쇄물을 직접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배포한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 그것은 선거법 93조에 위반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상에서 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눠주는 거 말고 뭐 지인들 친구들에게 자 이거 한번 봐봐 유인물인데 내가 만든 거야 한번 이렇게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그 유인물도 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냥 그럼 객관적인 그 사람의 프로필 정도만 나와 있는 그런 유인물은 괜찮지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예. 이제 유인물은 안 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말로 뭐 예를 들면 특정 후보자가 이래이래서 좋다, 이래이래서 나쁘다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예. 유인물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관과 함께 전화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26번님이 비슷한,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당원이 지지 후보 이름을 개인 차량 뒤에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그것도 이제 90조의 시설물 설치 조항 그 위법이 됩니다.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뭐 모르는 분들이 그냥 무심코 했다가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꽤 많네요. 자, 그리고 후보 유세 차량 요즘에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고서 뭐 야유를 보내거나 혹은 뭐 큰 소리로 호응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큰 소리로 호응하는 지지를 보내는 그는 법상 가능합니다만 예. 야유를 하는 보내는 것은 그 야유를 보내는 행위가 그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것도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합법한 후보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414번님이 요즘에 아버님이 그 카카오톡 메신저를 유난히 잘 안 보시길래 연락이 잘 안 돼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지인분들이 이런 메신저로 자꾸만 후보 관련 내용을 퍼나르는 것이 귀찮아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퍼나르는 것, 이거 위반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번에 이제 SNS상의 선거운동은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65일 가능합니다.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선거법 60조에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든지 독립반장이라든지 그런 법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인이라면 19세 이상의 예. 일반인이라면 이제 선거운동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4898번님이 현수막 설치, 전봇대나 신호등 일부 구역에는 평소에는 불법인데 대선 때는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제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것은 예.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게시하는 현수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공정선거 지원단이 이제 관할 지역을 이렇게 순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시면 1390이라든지 가까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요즘에 인증 사진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V 표시라든지 엄지 같은 거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이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나 선거운동 정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척을 한다든지 예. V자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등의 행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예전처럼 투표 용지를 찍는다든지 투표소 안에서 찍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죠? 예, 맞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누구든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벽보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이게 제한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풀렸습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 벽보, 지금은 예. 선거 벽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모두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하. 이게 특히 이제 또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어떤 선거 캠프의 주요 인사들하고도
촬영해서 투표 인증샷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하. 정리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뭐 V자나 뭐 엄지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네. 자, 끝으로 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것들을 다 안 지킨 경우에 처벌이 무겁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벽보 훼손행위라든지 현수막 유인물 그런 부분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꼭 한번 인지하신 다음에 가서 또 투표 한 표 행사하시고 또 인증샷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의 발로서 급한 사람들 태워다 준다든지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편하게 모신다든지 할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요.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계실 때 그분들 내려서 트렁크에다 싣고 골목까지 모셔다 드릴 때 기분이 좋고요.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교통질서가 너무나 무질서하다는 게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지고요. 깜빡이 안 켜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차선 변경할 때도 급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제가 깜빡이 켜고 좀 들어가려고 해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그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 외에는 경적을 안 울린다고 그러는데 경적들을 좀 안 울렸으면 좋겠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깜빡이는 꼭 켜가지고 자기의 진로 방향을 미리 좀 알려줘서 뒷차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주차구역 외에는 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교통문화를 잘 지켜서 선진 인류 국가로 가는데 모두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10월 1일부터 택시 발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택시 발전법에 의하면은 세차비를 거두면 안 되고 산악금의 신차비도 더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좀 지켜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든지도 좀 아셔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편한 세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는 일들이 아무 탈 없이 잘들 좀 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영식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바꿀 때 방향 지시등만 제대로 켜도 뒷 차량에게 위협감을 덜 주기 때문에 화가 좀 덜 나고 그런 도로 위에서의 마찰이 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갔을 때 굳이 항상 고맙다고 비상등 켤 필요는 없더라도 방향지시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까먹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적도 사실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적을 주로 화낼 때 쓰잖아요. 소리를 못 지르니까 자동차로 소리 지르는 거죠. 경적 빵 누르면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좀 예민해집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깜빡이, 방향지시등과 경적 사용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네요. 자, 이영식 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자,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레트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소식 바로 들어보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특별시로 가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한 해에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2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2015년 한 해만 서울에서만 37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23명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경우인데요. 예. 횡단보도에서 40명이, 교차로에서 한 70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부상이 많았는데요. 부상자 2,000명에 어린이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이면도로나 생활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원인에는 시청이나 구청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잘못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곳곳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되려 불법 주차가 이제 일상화된 곳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뭐 짧게는 5분, 또 길게는 뭐 10분 이상 단속 유예를 또 하고요. 일부 구청에서는 또 주차 단속 예정임을 알려주는 또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30분 이상 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불법 주차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오롯이 피해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다치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주차 단속 체계 개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불법 주차는 이제 속성상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짧게 끝나거든요. 예. 자진 치유가 되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면 주차 위반 차량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5년간의 그 주차 단속 요청 민원 추세를 보면 연평균 한 24%씩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이제 급폭주하다 보니 또 제한된 인력으로 현장에 빨리 나간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이미 떠나버려서 제대로 단속이 어려운데요. 또 지금까지 이제 주차 단속이 갖는 한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이제 법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단속을 이제 해하다 보니까 단속의 공정성 시비라든지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운전자가 나타나서 거세게 항의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그냥 계도해버리거나 자리를 떠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는 사실은 어린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5분, 10분 이상 단속 유예를 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금 이제 안전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될 구태인 것 같습니다. 20년, 30년간 이제 과잉적으로 이런 어떤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만 단속해오던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만이 시민들이 이제 단속이 되시면 재수 없어서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시민 신고가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을 고려할 때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민 신고가 중요한데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활용해서 위반 장면을 채정해서 신고해 주시면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되어 주차 질서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진 2장을 1분간 차이를 두어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찍으신 사진이 과태료 부과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 세 곳인데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발생한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과
위반 정서를 입증할 수 있는 배경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스마트폰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 자체적으로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그간 이제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계도하지 않고 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런 제도를 재작년 9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단속 공무원들이 엉뚱한 곳에서 단속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과 근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불법 주정차된 차량만 운전자가 없는 차량만 단속하던 걸 다양한 그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 공무원 업무 다변화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부터 예정된 보도 횡단보도 교차 후 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고정식 CCTV로 이제 단속 기준을 개선하는 부분도 그 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뭐 불법 주차 차량이 없어져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 시민들이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이었습니다. UB40의 하이어 그라운드 듣고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사드 보복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경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마케팅 사업을 뭐 취소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다른 국가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가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마케팅 사업이 줄잡아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또 아니면 다른 국가로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저장성에서 게임과 콘텐츠 분야의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국내 참가업체가 당초 20개사에서 10개사로 줄어들고 또 5월에 충칭과 6월에 하얼빈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아예 참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 또 8월로 예정된 상하이 집회어 참가 업체도 60개사에서 40개사로 줄이기로 했고요. 집회어는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회인데요. 9월에 선양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어 행사는 두바이로 장소를 아예 바꿔서 개최할 방침입니다. 예. 또 다음 달 충칭에 파견할 예정이던 농식품 판로 개척단은 베트남으로 변경하고요. 또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수출 상담회도 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역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이 기회에 뭐 중국에 의존하던 그런 관광객 수요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가로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경기도 용인시 얘기입니다. 가로등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길에 희망의 메시지를 비추는 건데요. 저녁에 가로등이 켜지면서 동시에 빔 프로젝터도 켜지는데요. 예.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길 보도 위에 비춰지는 겁니다. 여기에 비춰지는 글귀는 오늘, 우리 딸 오늘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아니면,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길을 가다 이런 글귀들을 읽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용인 시내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아파트 부근 등 6곳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용인시는 이런 희망의 가로등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글귀도 주기적으로 새롭게 바꿀 예정인데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또 가족에도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녁에 지쳐있을 시간일 수 있는데 따뜻한 아이디어 같고요.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 설립하는 학교 이름을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청이 짓지 않고 공모를 하는 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동안 학교 이름을 이제 보면 지역명에서 이제 따오거나 또 아니면 동서남북 등 방위명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 제1, 제2등 순서가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 이름이 학교의 특성이나 역사성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방향이나 순서를 정해서 지어진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는 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교육 과정, 특성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직접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공모하는 겁니다. 예. 학교 이름 공모 대상은 내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34곳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방위를 나타내거나 숫자 아니면 어감상 혐오감을 주거나 속어, 외래어 등을 제외하고 공모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띄워드리는 노래는 데즐의 I'm Kissing You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